안녕하세요. 두피연구가 권 대표입니다.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시게 될 텐데 다들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아쉬웠던 점들이 있다면 이 다가오는 새해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길 응원해 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이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영상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지, 또 반갑지 않은 두피와 탈모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하면 희망을 드릴지 나름대로 오랜 기간 고심하고 준비를 했기에 실제로 느껴지는 기간은 1년이 훌쩍 넘은 것만 같습니다. 끝까지 정성껏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저 역시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더욱 유익하고 다채로운 영상들로 시청자들의 심금을 올린다고 소문난 두피 연구가 권 대표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다른 채널과는 다르게 대부분 질문형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요. 죄송하게도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에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19년 결산 Q&A를 준비하였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질문들을 축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특히나 많이 궁금해하셨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축약하여 엑기스로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피 탈모 타파를 위한 요점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많은 격려와 힘을 받을 것 같네요. 자신의 두피 타입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런저런 증상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두피인가요? 이와 같은 질문들이 많아서 두피 타입을 구분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두피 타입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영상에서도 언급해 드렸듯이 이 두피 타입은 수학 공식처럼 똑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멀쩡하다가도 유혹에 못 이겨서 치킨이나 패스트푸드를 잔뜩 먹게 되면 기름을 잔뜩 방출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거나 아기를 낳아 호르몬 변화를 겪으면서도 시시때때로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 두피는 무슨 두피이므로 평생 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그때그때 변화된 두피를 확인해서 그에 맞는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저희 영상 가운데 지루성 두피염이 진행되는 과정과 해결책을 알려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서는 자신의 두피가 어떤 단계인지가 헷갈리거나 복합적으로 증상이 일어나서 자신이 지루성인지 민감성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듯합니다. 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지루성은 과도한 피지 분비가 원인으로 생기는 염증인 반면에 민감성은 특정 성분과 환경에 과민한 반응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두피이기에 증상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지루성 두피염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분들은 두피 장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민감성 두피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은 두피도 피부이기에 자신의 얼굴과 몸의 피부가 어떤 피부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얼굴이 건성인데 두피가 지루성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얼굴에 피지 분비가 많고 여드름이 잘 난다면 두피도 역시 지루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두피에 염증이 많다면 단순한 샴푸나 민간요법, 이를테면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머리를 헹군다 또는 노프를 하는 방법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 병원에서 정확히 어떤 원인에 의한 염증인지를 밝히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샴푸에 대한 질문들도 상당히 많으셨는데요. 일부 제품에 대해서 정성분을 가지고 저의 견해를 댓글로 달아드리기도 하였는데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순히 전성분을 보면서 이 상식에 좀 벗어나거나 제 견해에 좀 벗어난 그런 성분표를 보고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 뿐인데 어마어마한 디스를 받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앞으로는 아주 중립적인 말만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잘 알고 있고 오랜 기간 써온 제품만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국내 제품 가운데 전성분과 각 성분 비율을 저에게 명확히 공개를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업체가 있다면 그에 따라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특이하게도 두피관리센터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과 경제력이 되신다면 두피관리센터에서의 관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관리센터에서 말하는 미라클 같은 기적적인 걸 기대하기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대를 하셔야 합니다. 일부 두피관리센터에서는 주로 단기간에 수개월 안에 머리를 나게 해주겠다고 하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샴푸를 권하기도 하죠. 두피관리센터에서의 관리도 여태껏 결과들을 보게 되면 좋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 즉 두피의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약화된 두피 장벽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비듬 케어와 경직된 두피 근육을 풀어주는 정도의 실력은 되지만 발모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획기적인 두피관리센터는 출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두피관리센터에 가기가 꺼려지거나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도저히 없다면 좋은 제품들로 관리 방법들을 잘 숙지하셔서 얼마든지 홈케어도 가능하답니다.